패스트를 읽고 재난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연대와 책임, 희망에 관한 철학적 이야기 5부. 패스트는 전염병이 한 도시를 덮치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작품이다. 작품의 무대는 알제리의 도시 오랑이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과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죽은 쥐들이 나타나고 이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병에 걸리기 시작한다. 도시는 봉쇄되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진다. 경제활동은 멈추고 일상은 무너지고 죽음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접하는 현실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어떤 사람은 종교와 운명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 중심에 의사 베르나르 리웨가 있다. 리웨는 영웅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저 눈앞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거대한 명분보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이 작품을 읽으며 나는 재난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다. 패스트가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패스트는 단순한 전염병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을 위협하는 모든 악과 부조리의 상징으로 읽을 수도 있다. 전쟁일 수도 있고 폭력일 수도 있고 차별일 수도 있고 불의일 수도 있으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절망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글에서는 패스트의 이야기를 5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작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철학적 의미와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패스트 줄거리. 알베르 카뮈의 대표작 한 도시를 덮친 전염병과 인간들의 이야기. 패스트는 알제리의 도시 오랑에서 갑작스럽게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평범했던 도시가 패스트로 인해 봉쇄되고 사람들은 죽음과 공포, 고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핵심은 단순히 전염병의 확산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재난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카미는 여러 인물을 통해 이 질문을 던집니다. 1. 죽은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다. 오랑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벌며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도시 곳곳에서 죽은 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패스트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재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평범한 삶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도시 전체가 패스트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위. 도시가 봉쇄되다. 패스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랑의 문이 닫힙니다.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과 떨어진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도시는 거대한 감옥처럼 변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상황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조차 이전처럼 치를 수 없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3. 의사 리웨의 싸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리웨입니다. 리웨는 패스트를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고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며 동료들과 함께 방역 활동을 이어갑니다. 리웨는 자신을 특별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거대한 성공이 아니라 눈앞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4. 랑베르의 탈출.
기자 랑베르는 오랑에 우연히 머물게 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오랑은 자신의 삶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파리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은 이곳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페스트에 갇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러 방법을 통해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랑베르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만 살기 위해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탈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도시에 남아 페스트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 선택은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그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5. 타루의 등장.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장타루입니다. 타루는 오랑에 머물면서 페스트에 맞서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는 리웨와 가까워지고 함께 방역 활동을 합니다. 타루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역시 페스트와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인간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리웨와 타루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6. 파눌로 신부의 생각. 성직자인 파눌로 신부는 처음에는 페스트를 신의 뜻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페스트가 계속되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고통을 마주하면서 그는 깊은 혼란을 겪습니다. 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철학적 문제입니다. 카미는 페스트를 통해 인간의 고통과 악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7. 페스트는 계속된다. 시간이 지나도 페스트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지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리웨와 타로, 랑베르를 비롯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페스트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를 돕고 방역 활동을 계속합니다. 이 부분에서 작품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다. 8. 페스트가 물러가기 시작하다. 마침내 페스트의 기세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도시에는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연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들듭니다. 도시의 문이 다시 열릴 날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웨는 쉽게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페스트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9. 타루의 죽음. 페스트가 거의 끝나가는 순간 비극이 발생합니다. 리웨의 친구 타루가 페스트에 감염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타루 역시 결국 병에 걸린 것입니다. 리웨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지만 타루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씁쓸합니다. 도시가 구원받기 시작한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페스트가 끝나간다고 해서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10. 리웨에게 닥친 또 하나의 슬픔. 리웨 역시 개인적으로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의 아내는 치료를 위해 도시 밖으로 떠나 있었고 결국 그녀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리웨는 도시의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자신의 아내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리웨라는 인물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 역시 상실하고 고통받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11. 도시의 문이 다시 열린다. 마침내 페스트가 사라지고 도시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만나고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도시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마치 모든 악몽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리웨는 혼자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페스트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12. 마지막 메시지. 소설의 마지막에서 리웨는
패스트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균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미는 패스트를 통해 인간을 위협하는 악과 부조리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쟁도, 폭력도, 차별도, 증오도, 불의도 어느 순간 사라진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리웨가 보여준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패스트 줄거리 한 문장 요약. 평범한 도시 오랑에 패스트가 발생하고 도시가 봉쇄되자 의사 리웨와 여러 사람들이 죽음과 절망에 맞서 서로를 돕고 싸우며 인간의 책임과 연대, 희망의 의미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패스트가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나만 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패스트는 우리에게 완벽한 영웅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일부.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얼마나 당연하게 살아왔는가. 패스트의 시작은 특별하지 않다. 오랑이라는 도시는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약속을 하고 사랑하고 다투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 익숙해져 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침이 오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고 주말에는 쉬고 다음 주에도 다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상한 일이지만 곧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진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기 시작한다. 마침내 도시 전체가 패스트라는 전염병에 휩싸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도시의 문이 닫힌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도시 안에 갇힌다. 여기에서 나는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과 식사하는 것,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 원하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에서 당연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오늘 건강하다는 것, 오늘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상당히 소중한 조건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뒤에야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많다. 패스트를 읽으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평범한 일상의 가치였다. 행복은 반드시 특별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들 속에 있다. 따뜻한 밥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아무 걱정 없이 길을 걷는 것, 친구와 만나 커피를 마시는 것, 오늘 해야 할 일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특별한 순간만을 기다린다. 언젠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편안해질 거야. 휴가를 가면 제대로 쉬어야지. 하지만 패스트는 우리에게 반대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하루가 이미 소중한 삶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일상의 작은 것들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되었다. 오늘 하루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런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이다. 평범한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표현해야 한다. 고마워. 사랑해. 잘 지내?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언젠가 가장 그리운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부. 재난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패스트가 도시를 덮자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설마 그렇게 심각하겠어? 누군가는 자신만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다. 누군가는 돈을 벌 기회로 이용한다.
누군가는 종교적인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친다. 재난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모두가 두려워할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패스트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특히 의사 리웨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는 자신을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이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료한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한다. 패스트를 당장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행동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생긴다.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노력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결과가 보장될 때만 움직이려고 한다. 내가 해도 달라질 게 없잖아.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아. 나 하나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다. 실제로 세상에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하지만 리웨의 태도는 다른 답을 보여준다.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의사의 역할은 모든 환자를 반드시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부모의 역할도 자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친구의 역할도 친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에는 손을 내밀 수 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불공정한 일을 보았다면 최소한 외면하지 않을 수 있다. 가족이 힘들어한다면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패스트가 보여주는 책임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은 반드시 거대한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다. 3부 연대란 무엇인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 패스트가 도시를 봉쇄하면서 사람들은 서로 떨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가족과 헤어지고 친구를 볼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은 갑자기 외로워진다. 이 부분은 인간이 얼마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평소에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정말로 만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그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오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생산하고 운반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 연결을 잘 느끼지 못한다. 패스트는 재난을 통해 그 사실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연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 작품 속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패스트에 맞선다. 특히 리웨와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다. 그들은 두려워한다. 지치기도 한다. 때로는 희망을 잃기도 한다. 그럼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것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흔히 용기 있는 사람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구나 두려울 수 있다. 누구나 지칠 수 있다. 누구나 포기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용기다. 연대도 마찬가지다.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해 라는 생각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남아야 해 라는 생각으로 이동하는 순간 인간은 달라진다. 이것은 재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중요하다. 직장에서 동료가 힘들어할 때,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친구가 실패했을 때, 누군가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다. 때로는 돈보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때로는 조언보다 경청이 필요할 수 있다. 때로는 해결책보다 내가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이 필요할 수 있다. 연대란 결국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고통을 보았을 때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출발점일 것이다. 4부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적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패스트에서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희망이다. 재난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지친다. 처음에는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절망이 커진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고통 그 자체만이 아닐 때가 있다.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희망은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은 행동 속에서 만들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을 돕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 이런 행동이 쌓이면서 희망이 생긴다. 나는 이 부분이 매우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힘들 때 흔히 큰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에서 희망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 한 번 더 운동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실패했지만 다시 시도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모여 내일을 만든다. 그래서 희망은 감정이면서 동시에 행동이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희망이 있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가 따라와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막연히 언젠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지출 하나를 줄이고 필요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언젠가 운동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20분을 걸을 수 있다. 관계가 멀어졌다면 상대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물을 수 있다. 인생이 막막하다면 모든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패스트가 보여주는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5부. 패스트가 끝난 뒤에도 악은 완전히 사라지는가? 작품에서 패스트는 결국 물러난다. 사람들은 기뻐한다. 도시의 문이 다시 열리고 헤어졌던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된다. 일상은 돌아오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축하한다. 하지만 리웨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패스트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작품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삶에는 완벽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질병이 사라져도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전쟁이 끝나도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개인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까? 나는 이 작품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반대다. 위험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다.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책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연대다. 혼자만 살아남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세 번째는 희망이다.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패스트가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패스트가 우리 인생에 알려주는 7가지. 1. 평범한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오늘이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가치 없는 날은 아니다. 평범하게 가족과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친구와 웃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소중한 부분이다. 2.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없다. 하지만 내 주변의 작은 고통 하나는 줄일 수 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쉽게 지친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3.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행동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일을 준비한다. 4.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려고 하지 말자.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5. 희망을 기다리지 말고 행동으로 만들어 가자. 언젠가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찾아보자. 하나의 전화, 한 번의 산책, 한 페이지의 공부, 한 번의 사과, 한 번의 도전. 작은 행동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 6. 타인의 고통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세상에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 많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다. 7.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아무리 계획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인정하면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기보다 오늘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삶의 지혜일 수 있다. 패스트를 읽고 나서 내게 남은 질문. 이 작품을 읽고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다르다. 내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까? 나도 두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재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에서도 계속 등장한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친구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계획했던 인생이 틀어졌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세상을 원망하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인지. 물론 힘들다고 해서 항상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울어도 된다. 쉬어도 된다.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 잠시 포기하고 싶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패스트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위대함은 초인적인 능력에 있지 않다? 그들도 두렵고, 그들도 지치고, 그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 바로 그 점이 인간의 존엄이라고 생각한다. 마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패스트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패스트를 단순히 전염병에 관한 소설로 읽는다면 작품의 의미를 절반밖에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작품 속 패스트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위기의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예상하지 못한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과 사회적 갈등, 관계의 단절, 상실과 죽음, 그리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절망. 우리는 그것들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능력일까? 나는 패스트를 읽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다.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책임을 다하는 것,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아주 작은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른다. 세상이 완벽해지는 날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삶이 완전히 안전해지는 날을 기다릴 수도 없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 해내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오늘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늘 나 자신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삶을 만든다. 나는 패스트를 읽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행복한 상황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패스트를 없앨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조금 덜어줄 수는 있다.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오늘의 행동 하나는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는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른다. 패스트가 내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이다. 삶이 완벽하게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세상이 완벽하게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삶을 미루지 말자.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오늘을 살아가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작은 희망을 이어가자.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간다.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한 삶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책임을 다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저항인지도 모른다. 결국 패스트는 우리에게 거창한 영웅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 주변의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 절망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잊지 말자. 패스트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행동한다면, 완벽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더라도 오늘의 책임을 다한다면 인간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본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본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마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작은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패스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일 것이다.